돌고 도는 60갑자 54번째 정사일주입니다. 정사일주. 희한하게 지금 50번째에 넘어가면서부터는 간여지동들이 많아요. 위아래가 똑같은 애들. 그죠? 갑인도 있죠. 을묘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임자도 있죠. 그리고 정사도 그래요, 지금. 이게 희한합니다. 왜 뒤에 이렇게 간여지동인 센 애들만 몰려 있느냐, 뒤에. 60갑자도 순환하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고 나면 다시 갑자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응축된 힘? 이런 게 있어야 그걸 딛고 다시 수레바퀴를 돌리는 그런 느낌이 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정사일주는 제가 정유일주니까 정유일주 되게 많이 팠잖아요. 근데 정사일주도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많이 공부한 일주인데, 이유는 저희 엄마가 정사일주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니까 뭐 열심히 성당 나가시고 이러시는데, 옛날에 제가 대구 살고 할 때 팔공산에 양지남이라고 저기 비구니 스님들 있는 절에 엄마가 열심히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내 기억에 보니까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나 한번? 그 정다운 스님의 인생 12진법이라고, 우리나라 역대 베스트셀러 1위라고, 1위. 정다운 스님의 그 인생 12진법이라고 역대급 베스트셀러.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권 정도 팔았을 거예요. 지금은 중고 책방에서 찾으려니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신법 명리학이 아닌 고법 명리학에 되게 쉽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 책 사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가지고, 저도 옆에, 저는 책 좋아하니까 난 왜 옛날에 그런 책도 봤나 몰라. 하여튼 그거 막 이렇게 보면 거기 뭐 천이성도 나오고 천고성, 뭐 천액성 막 이러면서 이제 별자리랑 연결해가지고 월지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고법 명리학이다 보니까 그 이제 죄 지으면 이제 그 우리 신과 함께 있잖아요. 인과 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나오는 진강대학 나오고 뭐 염라대학 나오고 뭐 해가지고 네가 말로 죄를 지으면 어디를 간다느니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는 윤회 사상이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별자리라는 거는 결국 계절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서양 별자리도 놓고 보면 쌍둥이 자리 또는 물병 자리, 이게 다 그 해당되는 월과 연관이 있습니다. 몇 월 달에 보이는 별자리예요. 그것처럼 고법 명리학도 월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별자리가 뒤에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예측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고법 명리학도 재밌어요, 보면.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집안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재벌집, 또는 뭐 대대로 유명한 집안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고법 명리학도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것도 적용시켜서 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드래곤님께서는 그런 것도 다 본다. 잘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엄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것도 뭐 보시고 뭐 관심도 있고 이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되게 강하신 분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군대를 공익요원으로 갔다 왔는데, 저희 엄마는 자원 입대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아무도 그 군대 길어가지고 가기도 싫고 훈련도 그것도 막 때리고 막 이럴 때인데 자원 입대를 해서 군대를 가셨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무슨 생각으로. 뭐 하여튼 그것도 저 어렸을 땐 몰랐다가 중학교 때인가? 갑자기 엄마가 뭐 이군사령부 그 안에서 엄마 친한 분들하고 크리스마스 행사 있는데 저랑 여동생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친한 사람이 왜 군인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모르고 따라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자기랑 같이 이제 군생활 했던 분 중에 잘된 분이 거기서 파티하는데 간 거예요. 이야, 이건 뭐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요양보호사 이제 그만두셔서 지금은 좀 쉬시는데, 70이 넘어서 거의 80이 다 되도록 손에 일을 놓지 않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는데 뭘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한 그런 거.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라는 거 가지고 엄마 사주도 되게 열심히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내가 우리 엄마 닮았구나를 첫 번째 한 게, 야, 우리 엄마도 불이 바글바글하게 나랑 똑같이
아, 그래서 내가 엄마 닮았구나. 그거. 두 번째, 엄마가 되게 재주가 많았던 분이에요. 옛날에 막 한복도 만들고, 양장도 하고. 하다 못해 난 집에서 일본 기모노 이거 배틀 가지고 짜서 기모노 만드는 것도 봤어요. 그걸 알바처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이노치네는 뭐를 이렇게 맨날 인형도 묻히는 것도 했다가, 뭐 하여튼 온갖 거 다 하는데, 나중에 막 기모노 만드는 거예요. 막 한복만, 뭘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재주가 있으니까 저걸 맡겨서 누가 시키겠지? 라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와, 이걸 뭐. 근데 이제 하나의 단점. 자, 정사일주는 그래서 밑에 사화라는 아주 훌륭한 글자를 깔고 있습니다. 사화라는 거는 역마의 글자기도 하고, 권력의 글자기도 하고, 뭔가 뱀이라고 하는 그 형상 자체가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지 않고, 하지만 여러 가지 재능을 갖고 있는. 왜 우리가 자꾸 성경에 그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신 애가 뱀이냐면, 걔가 유일하게 다리도 없고, 근데 되게 뭔가 독도 있고, 빨리 움직이고, 허물을 벗으면서 탈피하면서 점점 커지고,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지지에 있는 띠들이 의미하는 동물들을 연관시켜 놓은 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관시켜 놨지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국에는 또 다르게 연관시켜 놓고, 그래서 거기 코끼리도 있어요. 코끼리. 그 다음에 뭐 고양이도 있는 데도 있고, 베트남 같은 데는 뭐 중국도 조금씩 다르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화라고 하는 뱀은 다 똑같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정사라고 하는 이 불 같은 기운이 있으니까 열정, 화력, 막 이렇게 뭘 하고 싶어 하는 의지, 이런 거는 엄청 많고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지속성이 떨어져요. 자, 병오일주의 태양하고 달라요. 병오일주는 제가 그때 병오일주 찍을 때 얘기했지만 태양이잖아, 태양. 아, 태양. 자, 태양도 수소가 다 떨어지면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게 한 뭐 100억 년 정도 뒤겠지만, 여러분들은 100억 년 뒤에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쨌거나 걔도 화력은 떨어진다. 하지만 병오라는 그 태양은 인간이 상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문제는 정사일주의 이 화력은 정말 말 그대로 모닥불 같은, 아니면 정말 진짜 우리가 불을 쓸 때, 요리할 때 불 쓰는 그런 불. 그래서 얘를 뭔가의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서 내가 어떤 하나의 대가가 되기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정사일주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죠. 아니, 한복도 잘한다고 인정받고, 옛날에 뭐 놀이개도 만들고 기모노도 짜고 있으면, 그걸 한 10년, 20년 했으면 지금 뭐 웬만한 뭐 대가가 돼가지고 뭐 줄을 쓸 것 같은데 왜 안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잘하는 건 좋은데 그게 되고 나면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어. 막 그때는 잘한다 와,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막 할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밤새면서 막 만들고 막 그 기술이 막 늘지. 그리고 우와 하는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 생각이 딱 들고 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앉았나, 뭐 돈 벌리니까 좀 하고 있지, 뭐 그냥 한 때까지는 하다가, 근데 또 다른 재밌는 걸 찾게 돼 있다. 정사일주 또 찾는다. 또 찾는다. 그러면 또 거기에 빠바바바 이건 손 넣고 빠바바바, 얘는 손 놨으니까 또 이제 끝. 이거.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명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권력을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했던 게, 아니 그렇게 두드러 패는 군대를 자원해서 갔는데 아니 왜 그만두셨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진급시험인가 뭐 봤는데 떨어졌대. 그런데 아니 그 뭐 옛날에는 그 여자가 어떻게 그 진급시험 막 한 번에 다 붙는 게 어디서, 그 뭐 남자들도 떨어지는 건데, 근데 자기는 그렇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걸 떨어뜨린 거에 분을 못 이겨서 때려쳤다는 거야. 내가 그래갖고 정말 정사일주들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끈기는. 아니 그 군대 계속 있었으면 지금 장군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때려치고 또 뭘 하다 때려치고. 그래서 정사일주 분들은 뭐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의지나 열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다 타고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찾고 돌고 돌아서 또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제가 부탁드리는 건 최소 10년 해라. 제발 내 대운이 한번 바뀔 때까지 해야 된다. 왜? 내가 대운수를 정말 딱 알아서 요거 바뀌는 타이밍에 딱 해서 왕창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번 내 대운수가 변화되는 거를 그 중간에 10년 안에 겪게 돼 있어요. 10년이란 건 대운이 무조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시작하든 언제나 한 번은 변하잖아. 그래서 그 변화의 물줄기를 내가 한번 탈 수 있도록 이미 나는 능력과 재능은 그만큼 갖춰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한 번 딱 누가 밀어주거나 아니면 끌어주거나 할 때 탈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한 번만 오게 제발 10년을 하셔라. 그러면 해결이 정말 많이 된다. 돈이 해결되든 명예가 해결되든 나의 문제들이 싹 해결되는데 정사일주는 10년을 못 버틴다. 보통 한 2, 3년 하면 이제 벌써 난 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안 해. 5년도 안 가더라고. 와, 내가 아니 그래서 어디 가든 인정받아요. 정사일주는. 근데 시기 질투도 받겠죠? 너무 빠르고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막 이러니까 윗사람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끌어주고 뭐하고 하다가 그 윗사람이 바뀌었어. 그럼 이제 시기 질투에 찍혀서 막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받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직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도 좀 버틸까 이러는데 정사일주 능력이 되니까 이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 때려쳐버려. 그게 자기를 망치는 길이다. 그냥 한 2, 3년 버티면 또 바뀌잖아. 그럼 결국은 나의 능력을 써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걸 못 참고 때려친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가녀지동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뭐 가빈도 마찬가지고 을묘도 마찬가지고 정사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결혼하면 좋지 않다. 가녀지동들은 왜냐하면 나하고 동일시 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똑같다는 건 그 밑에가 내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도 다른 사주팔자를 가진 다른 사람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한데 가녀지동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심동체다. 그건 네 생각이지. 하지만 가녀지동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 그래서 제발 그냥 같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정사일주는 뭐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많아요. 내가 정유일주 때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는 누가 나한테 사주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 뭐 부모님 사주, 배우자 사주, 자식 사주 이거 가지고 맨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운이 언제 바뀌었는지, 세운이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언제 얘들하고 뭘 했는지 이런 게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연도별로 해가지고 맨날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배웠어, 이론을 배웠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따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자연히 외우게 되고 저절로 그 사람들에게 통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들 또는 내 거 이런 거에 대한 일주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성들을 훨씬 더 내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주 중에 하나죠. 일주 중에 하나예요. 정사일주도. 왜냐하면 능력이란 거를 기본적으로 타고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 하는데 근데 지속성, 끈기 제발 제가 정말 정사일주에게는 그거 하나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뭐 제가 신사는 잘 안 쓰는데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곡각살이라는 게 있어요. 곡각살. 이게 뭐냐면 곡각이라는 건 이제 다리가 휜다라는 뜻의 살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정사일주는 그 곡각살이 좀 세게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정이 넘치고 뭘 하니까 가만히 안 있고 빨빨거리지 않고 막 돌아다니잖아. 빨빨거리면서. 그러니까 다리가 작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땐 모르고 막 쓴다.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 여기 삐걱 저기 삐걱 골다공증 오고 막 무릎 아프고 이럽니다. 그래서 정사일주 분들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칼슘 보충하시고 좀 유연성을 늘리는 운동 그런 걸 하셔서 그건 좀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월트 디즈니. 디즈니. 그렇죠. 그 아저씨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죠. 쥐새끼 그림을 10년을 넘게 그렸다. 끝까지 배 쫄쫄 굶고 기억해 보시면 그 치즈 있잖아요. 치즈. 톰과 제리의 그 먹는 치즈.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약간 그려서 뭔가 유행시킨 사람이 월트 디즈니예요. 왜? 자기가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딱딱한 치즈예요. 그거 맛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원래 딱딱한 치즈예요. 우리가 치즈 부들부들한 걸 좋아하지 누가 그 딱딱한 걸 좋아해. 근데 그게 안 상하고 오래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걸 하는 건데 그걸 쥐새끼가 이렇게 그 자기가 얼마나 집이 가난하면 쥐들이 들들 했겠어. 그거 갉아먹는 거 보고 쥐새끼 그렸는데 처음엔 인기가 있었겠어요. 뭐 지가 뭐 어땠다고 모르지. 근데 이게 이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 바뀌는 시기 그리고 막 이렇게 영화를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찍고 이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돌리고 그 뭐지? 원스 어폰 타임 아메리칸가 뭐 그거랑 뭐 몇 개 미국의 옛날에 그 영화 막 부흥기 관련된 그 영화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특수효과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화라는 건 그려서 넘기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제작도 쉽고 내용도 더 환타지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있었는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상상했던 그 성이 만들어졌잖아요. 디즈니랜드 가면 딱 입구에 가면 백설공주 아니 그 신데렐라 사는 성이지 신데렐라인가? 아니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사는 성이 딱 있고 거기서 맨날 폭죽 터뜨리고 퍼레이드 해요. 그 뭐라고 그거. 근데 미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가면 뭐 저도 스타워즈 좋아하니까 스타워즈 그거 사가지고 거기 해놓으니까 막 눈 돌아가지. 뭐. 광선검 사고 싶어 나도. 근데 집에 가 마누라 와이프랑 애들이 같이 갔더니 저거 철이 덜 들었다니 뭐 온갖 욕 다 먹고 뭐 하여튼 월트 디즈니 정사일주의 대표적인 일주 맞네요. 임영웅도 정사일주. 아, 예, 임영웅 정사일주. 예전에 임영웅 거 2개 찍어서 할 때 봤더니 정사일주예요. 그래서 임영웅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힘들었잖아요. 왜냐면 자기는 음악이 너무 좋고 그 중에서 트로트 뭐 트로트 전에는 뭐 딴 것도 했지만 하여튼 임영웅 정사일주인데 트로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음악도 하고 뭐 다 하고 다 좋은데 이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끝까지 그리고 그 경연이라고 하는 무대에 대단히 잘 맞는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호소력 있게 노래 부르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일주죠. 그래서 정사일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뭐 하도 임영웅 그거 올렸더니 임영웅 팬들한테 욕먹었던 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국내가 나을 거다 뭐 이 얘기 한마디 했더니 그냥 뭐 네가 뭔데 임영웅을 평가하냐 뭐 막 이랬는데 사화가 이제 역마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해수가 만나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면 사해충이 나요. 사해충.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일주나 일지나 뭐 위에서 커버를 하고 그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인기도 많고 돈도 잘 벌고 뭐 더 좋은데 뭐 굳이 왜? 뭐 글로벌로 가가지고 뭐 그럼 빌보드 차트 1위 뭐 이렇게 갈 수 있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왜 트로트를 어떻게 빌보드 1등 하겠어? 그런 날이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 일본에도 엔카가 있고요. 미국에도 컨츄리가 있어요. 다 각자 나라에는 그 약간의 자기들 나라만의 고유한 독특한 노래풍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경우는 되게 드뭅니다. 뭐 멕시코 음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는 뭐 어디야 프랑스 샹송 이런 것도 한 번씩 되긴 하는데 그건 진짜 그 가수가 막 거의 글로벌적으로 막 압도적인 사람 한 명 나올 때 얘기고 뭐 그럼 또 임영웅은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냐 뭐 이런 댓글이 날 수도 있겠으나 해외보다는 국내가 더 좋다. 김희애. 김희애 배우. 그분 그 뭐야 이번에 짠한 형 나와가지고 뭐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부자 남자랑 결혼한 건 맞잖아요. 이찬진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만나서 그 결혼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연기라고 하는 거를 끝까지 지금도 거의 환갑이 다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영애라는 배우하고 거의 동시대에서 왔다 갔다 활약을 했는데 이영애라는 배우는 요새 거의 드라마는 안 나와요. 넷플릭스도 안 찍고. 근데 김희애라는 배우는 계속 뭘 하잖아요. 시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런 걸 놓고 보면 확실히 꾸준히 하는 힘이 있고 그게 그 사람에게 성공에 힘을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된 변화를 시도하는 점에서 지루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직업이기도 하고 정사일주는 그러면 지루해서 안 하거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경지에 올라서 잘한다 싶으면
아, 이제 재미없네 이러는데 배우라는 직업은 뭐 변신하니까.